네, 반갑습니다. 김능구의 총선 진단 3월 13일 D-33일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선거 연기론도 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 선거를 예정대로 치른다는 이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전 여론조사, 한 달 전 민심은 어떻게 말하면 거의 그 선거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던 게 이전의 어떤 이 선거 때마다 보였던 추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이 선거 판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저희 지금이 3월 13일인데 한 두 달 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번 선거의 어떤 성패를 나눌 결정할 어떤 수도권, 특히 이번에 그 경기 인천의 핵심 5구역에 대해서 중부일보에서 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쨌든 기존의 여당이 유리했던데 지금 보수 야당이 유리했던 지역, 박빙 지역이 이렇게 두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조사를 갖다가 제대로 보면은 지금 현재 수도권의 판세도 대략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비례정당으로 그 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해야 되는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나름대로 보고서를 갖다가 써서 이 의총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확보를 130석까지도 추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단순하게 보자면은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게 그 지역구 110석이었습니다. 110석. 그런데 그때 국민의당 바람으로 호남 의석에서 뭐 23석이나 잃었었죠. 그래서 20석 이상을 가져온다면 그게 110 플러스 20 해서 13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때는 이 PK에서 8개 의석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의석도 지금 현재 뭐 한두 의석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한다면은 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경기도 인천 이 부분들의 어떤 판세가 이번 21대 총선의 승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60석 중에서 40석을 석권했습니다. 이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둘러싼 위성도시, 이전에 수원, 성남, 부천, 강명, 고양, 남양주, 용인 등은 지역개발과 함께 이주한 젊은 세대가 많이 분포한 지역에서 진보 성향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난 외곽, 흔히 말하는 접경지대와 그 외곽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한 것은 이 지역, 진보 성향의 지역과 보수 성향의 지역을 다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지금 수원은 가벌, 병정, 무 5개 이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5명의 의석인데 수원 인구가 뭐 120만이니까 그 정도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5석을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지금 수원시장도 민주당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뭐 다 석권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수원은 본래 보수 성향의 어떤 도시였어요. 그래서 서로 경합을 벌이고 막 이랬던 지역인데, 민주당이 지금 5석을 좀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로 그 수원 을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은 그 중부일보 의뢰로 3월 9일 날 아이소프트뱅크에서 조사한 건데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가상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현 의원이 41.2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정미경 최고위원이 38.4 그 이 두 분은 여러 번 선거에서 맞부딪혀 가지고 검사 출신, 여검사 출신의 리턴 매치로서 경기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민주당 37.8, 미래통합당 37.7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역은 현재 후보 가상 대결도 2.8%포인트 차이의 접견 아주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정당 지지도 부분도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누가 이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아마 치열한 승부가 벌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남양주 병입니다. 남양주 병. 그 남양주 병에서는 이 가상 대결로서는 이 민주당의 김용민 그 변호사가 도전장을 던졌죠. 김용민 후보가 41.7, 현 의원인 미래통합당의 주광덕 의원이 41.1, 정의당 장영진 예비후보가 2.7로 나타났어요. 이도 마찬가지로 중부일보 의뢰로 6일날 아이소프트뱅크가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관위 여론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김용민 후보는 법무부 2기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광덕 의원도 검찰 출신입니다. 지금 재선 의원이죠.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이른바 조국 대전 때 보수 진영의 선봉에서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 남양주 병이 제2의 조국 대전의 전장이 되었다 하는 평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남양주시 3개 선거구는 지난 총선에서도 모두 5% 이내 격차로 승부가 결정된 초접전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보수가 유일하게 승리한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새로운 도전자가 선전을 펼치는 이 양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 40.7, 통합당 37.3%로서 아주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박빙이 돼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동두천 연천입니다. 이 지역은 봤던 수원 지역과 달리 전통적 보수 우세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재선에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도전하는데 44.2%, 더불어민주당은 서동욱 전 상하이 총영사가 35.9%로서 8.7%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우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0대 총선 때는 김성원 의원이 가반을 넘겨서 20%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격차는 줄었고 지난 대선과 7대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하자면 이제 다시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 속성으로 돌아간 분위기로 평가됩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로 고양입니다. 이 고양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진보 성향이 우세했던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있는 지역입니다. 고양 갑을 봤습니다. 보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6.3, 민주당 문명선 후보가 26.5%,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정치 신인인 이경환 후보가 33.5%서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또한 중부일보가 8일 날 아이소프트뱅크에 의뢰해서 조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역시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 보면 됩니다. 이 범여권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이 심상정 대표가 이 야권 연대가 아니었을 때도 승리를 넉넉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심상정 단일 없이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사에 의하면은 선거는 구도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1대1 구도로 이렇게 되고, 그 1대2, 이게 2, 3위의 어떤 이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을 때는 이 다른 한 후보가, 이렇게 다른 성향의 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뭐 선거의 그 역사 속에서 증명됐던 거, 그게 선거는 구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떤 선거의 어떤 당락으로 보자면은 이것은 이 당대당은 어렵더라도 최소 후보 간 연대 수준의 협력은 필수적이지 않나라는 것을 알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참여를 둘러싸고 민주당 정의당 간의 설전까지 벌어지고, 근데 오늘 당대표끼리 만나서 어떤 일이 이야기되고 합의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비례 문제와 함께 이런 몇몇 지역에서의 지역구 단위 해법도 함께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 인천 남동구 선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은 최근 인천 지역의 판세와 지지 상황의 흐름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7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6석, 7대 6의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남동갑은 현재 지난 재보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백성규 의원이 현역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래통합당에서 인천시장을 지내고 장관과 삼선 의원을 한 유정복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자, 똑같이 중부일보 의뢰로 8일 아이소프트뱅크에서 조사한 거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게서 가상대결에서 유정복 후보가 39.4, 맹성규 의원이 38.7로 유정복 후보가 0.7%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금년 초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7대 6에서 한 8대 5 이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도 가졌었는데, 지금은 현재 분포인 7대 6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정도의 지금 판세입니다. 예, 금방 본 것 같이 남동갑에서도 지금 우위를 지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찾아봤던 경기와 그리고 현재 인천을 봤을 때, 우리가 21대 총선에서 경기 인천 수도권의 어떤 선거 판세가, 이거는 한 달을 조금 더 남은 지금의 시점에서 예측 불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자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코로나의 어떤 이 재난 속에서 온 국민이 실험을 하고 지금 경제가 거의 스톱되다 하고 있는데, 이때는 어쨌든 이 집권 여당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론 차원에서 천재지변이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흔히 우리가 축구에서 똥볼이라고 그러죠. 뻥 차는 거. 예를 들면은 똥볼을 민주당에서 계속 차고 있다. 저는 똥볼 차는 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이 가상대결에서도 크게 반영은 안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똥볼 찬 게 축적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정말 선거 때마다
그 시점에서 정확한 판단과 또 그 이후의 정치를 풀어내는 데서 이 힘을 갖다가 제대로 보여주는 이 국민들이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장밋빛 어떤 전망은 지금 사라졌다. 빨간불이 반짝반짝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현재 정부와 이 집권 여당은 현재 이번 선거전을 한 달 정도 더 남은 상황이지만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 뭔가 이 촛불 혁명을 이끈 국민들한테 촛불 국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 설득을 해내는 게 또 인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갖다가 설득된다면 저는 비례정당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떤 보수의 재건, 지금 이 김영호 이 공관위원장이 지금 사표를 쓰고 일시적으로 지금 공관위와 어떤 당 지도부 간에 흔들리는 모습이 지금 노정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를 꾸려나가는 근본을 흔들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공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렇게 기존의 어떤 친박이다 또 혹은 친박에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던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탄핵의 강을 걷는다는 차원에서 일정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진용이 지금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보고 거기에 부응해서 양당이 어떤 지금 우리나라의 내일을 위한 오늘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과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의 어떤 이렇게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몸을 낮추고 국민을 설득하는 겸손한 자세와 소수 정당을 끌어안는 이런 포용성, 이 부분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